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석 3단원 항등식 파트 연습 문제 2문제 깔끔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3-7번입니다. 문제를 보면 모든 실수 XYZ에 대하여, 즉 XYZ에 대한 항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물어볼 것은 XYZ의 값을 물어볼 수는 없으니 미정계수인 K값을 당연히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은 뭐예요? 이제 쓰기도 지겨울 지경인데, 수치 대입과 계수 비교가 바로 항등식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K를 구하는 거거든요. 다항식 자체는 꽤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미정계수 한 개죠. 그러면은 수치 대입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계수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치 대입 한 번이면 K값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조심. 자, K값을 구해야 되니 K가 살아야겠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0이 되지 않도록, 즉 X, Y, Z에 각각 다른 값을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에 3, Y에 2, Z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좌변은 1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Z 빼기 X, 자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우변 가죠. K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K가 나오기 때문에, 자, 너무나도 쉽게 K의 값은 3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변형이 돼서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자, 방금 문제에서 좌변만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문제를 바꾸는 거죠.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은 이게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를 전개해서 복잡한 식이니까 특정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식의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어디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식을 많이 봐왔죠. 자,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요 공식이죠. 좌변에서 우변으로 보면 인수분해 공식이고요. 우변에서 좌변으로 보면 곱셈 공식이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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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들어있는 공식 중에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번 들이밀어보죠. 지금 식의 형태를 봤을 때 X 빼기 Y를 A라고 생각을 하고요. Y 빼기 Z를 B라고 생각, Z 빼기 X를 C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요 부분 한번 잘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떻게 되느냐? X 빼기 Y와 Y 빼기 Z와 Z 빼기 X를 더하기 때문에, 자, 그 값이 0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다시 공식으로 갈까요? 자, 요 부분이 0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곱하기 0이니까 우변이 통째로 0이 돼버렸죠. 그러면 자, 요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은 우변이 0이니까 3ABC 우변으로 이항해서 3A, B, C라고 써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하길 참 잘했구나. 자, 요 식이 지금 주어진 좌변인데 우변을 볼까요?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 덧셈의 형태가 없이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완벽한 인수분해 형태죠. 자, 요 우변을 그대로 답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A, B, C 자리에 원래 문자 쭉 대입을 해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주면 3배에 X 빼기 Y에 Y 빼기 Z에 Z 빼기 X, 자, 요렇게 3개를 곱한 것이다 라고, 자, 요렇게 인수분해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어진 것과 같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요런 식이 나오면 한 번쯤 요 공식 한 번 쓰는 게 길고 귀찮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변형 문제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다항식 fx를 너로 나눴더니 네가 나머지구나, 너를 나눴더니 네가 나머지구나, 그때 요런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만 읽어봤을 때는 별로 특이사항은 보이지가 않죠. 자,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고요.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 완전히 마스터했죠. 다항식을 2차로 나눴네요. 보자마자 바로 항등식으로 옮겨 적어줍니다.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자, 몫은 qx이고 나머지가 x 더하기 a다.
당연히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2차로 나눴으니까 항등식으로 써주죠. x 더하기 b 곱하기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자, 이번에도 몫은 모르죠? 뭐 q 다시 x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3x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한 항등식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자, 우리가 항등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인데, 지금 나와 있는 두 개의 항등식을 보면 일단은 수치 대입할 건 없죠. 또한 fx도 뭔지 모르고 몫인 qx와 q-x도 어떤 정보, 차수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개해서 개수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치 대입도 힘들고 개수 비교도 힘들다. 아니 그럼 배운 걸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풉니까? 자,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을 잘 쳐다볼게요. 잘 쳐다보면 fx라는 등식이 이게 같은 등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x의 우변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다? x 더하기 b라는 요 식과 여기 있는 우변을 곱해버리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한 식을 한번 써보면 x 더하기 b와 x제곱 더하기 1과 qx가 곱해지고요. 어디 곱한 건지 보이죠? x 더하기 b와 요만큼을 곱한 거예요. 자, 그 뒤에 x 더하기 b와 상수항을 추가로 곱해주니까 더하기 x 더하기 b와 x 더하기 a의 곱이 바로, 자, 이 좌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 거죠.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한번 써줄게요.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q 다시 x 더하기 3x.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두 식을 섞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항등식을 만들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수치 대입할 것이 있는가? 딱히 없어요. 그럼 개수 비교를 할 것인가? 지금 이 등식에서 개수 비교를 하려면 지금 여기 있는 qx와 q-x를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럼 또 어떻게 푸느냐? 자, 여기 있는 좌변과 우변을 잘 볼게요.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냐면, 자, 이 부분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있는 좌변을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3x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이에요. 자, 이제 좀 감이 오나요? 이 부분이 일치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 좌변을 여기 있는 얘로 나누고 있다. 덧셈 보이죠? 지금 딱 사용하기 좋죠. 무엇을?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따로 나누기. 무슨 얘기냐면 이 등식을 항등식으로 보고 수치 대입 개수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 그대로 좌변을 너로 나눴더니 네가 몫이고 네가 나머지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덧셈으로 끊어서 따로따로 한번 나눠보죠. 그러면 자, 요 부분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어요. 자, 그랬을 때의 나머지가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수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요 2차식을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 보죠. 이 부분은 좀 실제로 나누는 계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로 어떻게 나눌까? 뭐 2차니까 어떻게 해도 간단한데 오랜만에 한번 또 직접 나누기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나누어지는 식을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ab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고 있다. 몫은 뭐 당연히 1이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빼면 나머지가 되겠네요.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빼기 1이라고 해서 바로 이 부분이 이쪽에 나오는 나머지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써줄게요.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빼기 1이다. 따로따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인 3x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 배웠죠. 그리고 역시나 이 등식도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바로 개수 비교가 되네요. 자, 1차 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수항끼리 같아야죠. 여기 상수항 0인 거 보이죠? 그래서 ab 빼기 1은 0이다. 정리해주면 ab의 값은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이제 마무리 가죠. 자, 문제에서는 분명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물어봤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a와 b의 합, a와 b의 곱이죠. 대놓고 지금 뭘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것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합의 제곱에서 2배의 두 문자의 곱을 뺀 거고요. 그대로 넣어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이 되니까, 자, 9 빼기 2. 자, 오늘은 계산 실수하지 말죠. 9 빼기 2가, 그쵸. 7이죠. 자, 이렇게 해서 3-9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 문제도 우리 친구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당연해요. 왜?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에서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푸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게 녹록치가 않아요. 심지어 여기는 fx를 대입해서 이렇게 길게 항등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었느냐? 이런 부분의 식이 일치함을 알았고요. 자, 그런 것을 토대로 따로 나눠버리기. 항등식의 성질인 어떤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눗셈의 의미 그 자체. 어떤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누구고 나머지가 뭐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따로 나누기라는 이 스킬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요 문제도 우리 친구들이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요. 이 따로 나누기라는 문제 푸는 스킬을 잘 익혀뒀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